안녕하세요. 혹시 중요한 발표나 예상치 못한 무대에 갑자기 딱 서게 돼서 당황했던 기억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시작된 한 분의 아주 솔직한 경험담이에요. 베트남 스토리라는 제목의 개인 기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떠맡게 되면서 와, 정말 극심한 긴장감을 겪으셨고요. 귀국해서는 또다시 발표 불안에 시달리고 마침내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변해가는 과정이 정말 생생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같은 사람인데도 왜 어떤 상황에서는 괜찮다가 또 다른 상황만 되면 불안이 확 커지는지 그 심리적인 부분을 좀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겪었는지 그 여정을 같이 따라가면서 혹시 비슷한 어려움 겪는 분들께 뭔가 통찰을 드릴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는 베트남 호치민 출장 셋째 날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시작돼요. 같이 갔던 상사분 건강이 갑자기 확 나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중요한 설명의 사회를 이분이 대신 맡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아이고, 갑자기요. 네. 기록에 보면 아니 무대 체질인 상사를 대신 내가 이런 생각에 그냥 온몸이 팍 굳어버렸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와, 그 압박감이 정말 대단했겠네요. 네. 그 고급 호텔 음식이 이게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였고 숙소에서는 밤늦게까지 그냥 스크립트만 붙잡고 있었대요. 잠들기 전에는 심지어 맥주 2캔 그걸 마시고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고 하니 얼마나 긴장했는지 좀 짐작이 가죠. 그야말로 엄청난 스트레스의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극도로 긴장했는데 막상 무대에 딱 오르니까 결과는 어땠나요? 정말 놀랍게도요. 본인 표현을 빌리면 아니 예행 연습도 없이 그냥 올라갔는데 말이 술술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준비한 멘트는 물론이고 막 애드리브까지 자연스럽게 술술 나왔다고 합니다. 과거에 무대만 서면 그렇게 떨리던 손발이 전혀 아주 평온했다고 회상하고 있어요. 와, 신기하네요.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그래, 막상 닥치니까 되는구나. 또 예전에 다녔던 그 스피치 학원이나 책들이 효과가 있었나 하면서 스스로를 막 대견해 했다고 해요. 잠깐이지만 자신감이 확 올라왔던 거죠.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왜 그렇게 불안에 떨던 사람이 실제 무대에서는 예상 밖의 성공을 거뒀을까? 본인도 심리적 동요가 줄면 심박수가 빠르게 줄어든다 이렇게 분석했지만 이걸 좀 더 파고들면 핵심은 상황의 변화에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의 변화요? 네, 환경. 즉 평소에 자신을 막 옥죄던 그런 압박 요인들 있잖아요. 뭐 동료들의 시선이라든지 평가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요. 그런 게 제거된 상태였던 거죠. 아, 게다가 자기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상사를 대신하는 역할로 무대에 섰다는 점. 이것도 어쩌면 심리적인 거리를 만들어서 부담을 좀 덜어줬을 수 있고요. 결국 이 경험은 우리의 불안이라는 게 얼마나 상황 의존적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익숙한 불안 유발 환경,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의 수행 능력이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낯선 환경이랑 역할 대행 이 두 가지 요소가 평소에 그 불안 스위치를 그냥 꺼버린 셈이네요.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성공은 안타깝게도 좀 일시적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익숙한 회사 회의실에 딱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기대는 좀 했을 텐데요. 네. 이제 나도 좀 달라졌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름이 불리고 동료들 시선, 특히 차갑게 쏘아보는 듯한 눈빛 그걸 느끼자마자 다시 머리가 그냥 하얘지고 호흡이 막 가빠지면서 목소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결국 제대로 발표를 마치지도 못하고 저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러고 서둘러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 호치민에서의 자신감은 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호치민에서의 성공과 한국에서의 좌절. 이 극명한 대비야말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환경이 바뀌니까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까? 이 경험을 통해서 이분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해요. 바로 이건 기술이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인드의 문제다.
라는 진단이죠. 아, 마인드의 문제. 네. 단순히 어려서부터 내성적이고 목소리가 작다는 그런 선천적인 기질 탓으로만 돌리는 대신에요. 불안한 상황에서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이게 진짜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거죠. 맞아요. 사실 이분은 어려서부터 내성적이라는 말을 정말 지겹게 듣고 자랐다고 해요. 부모님께서 막 웅변학원이나 태권도장 같은 데 보내기도 하셨는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오래 다니질 못했대요. 그랬군요. 그렇게 발표나 주목받는 상황을 계속 피하다 보니까 불안이 점점 커져서 거의 공포증 수준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동료가 발표할 때조차 자기가 대신 막 긴장할 정도였다니 정말 깊게 뿌리내린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베트남에서의 성공은 마치 진통제 같았던 거예요. 잠시 통증을 잊게는 해줬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는 못했던 거죠. 결국 이런 피상적인 성공 경험이나 환경 변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이제 문제의 뿌리를 파고들기로 결심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읽었던 떨지 않고 말자라는 법이라는 책에서 본 방법들을 이걸 제대로 한번 실천해보자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해요. 센터가 좀 멀다는 게 망설여졌는데 딱 10번만 와보라는 말에 용기를 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총 4회, 한 300분 정도 개인 코칭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전문 센터를 찾은 게 주요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측정이 가능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측정요? 네, 그냥 심리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심전도라든지 심박수 변화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훈련의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준 거죠. 내 몸이 실제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훈련 후에 이렇게 달라졌네. 하는 객관적인 피드백. 이게 훈련에 대한 동기부여나 믿음을 크게 높여주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그 4회차 코칭 때 진행된 받아들임 훈련 이후에 나타난 뚜렷한 변화예요. 이 받아들임 훈련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기록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아마 핵심은 그거였을 거예요. 불안이나 긴장 같은 불편한 감정을 억지로 누르거나 없애려고 막 싸우는 대신에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연습. 받아들이는 거군요. 네, 불안이랑 싸우는 대신에 불안을 좀 관찰하고 다루는 법을 배운 거죠. 네, 그 훈련 효과가 정말 놀라웠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상사나 여러 사람 앞에서 주목받으면 거의 반사적으로 심장이 막 뛰고 몸이 굳었는데 그런 신체 반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신기하네요. 과거에는 막 나는 성인이니까 떨 필요 없어 이런 자기 암시를 수없이 되뇌어도 전혀 하나도 안 먹혔는데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니까 실제로 몸이랑 마음의 반응 패턴 자체가 바뀐 거죠. 의지만으로는 안 되던 게 구체적인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니까 가능해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그런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감정을 다루는 구체적인 심리 기술을 배우고 체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받아들임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핵심이죠. 불안을 적으로 딱 간주하고 싸우는 대신에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동력인 거죠. 그리고 이 변화가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개인 코칭 이후에도 단체 수업에 꾸준히 참여했고 특히 스마트워치를 사서 일상생활에서 자기 심박수를 계속 체크했다고 해요. 스마트워치요? 네, 이렇게 자기 생리적인 상태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는 습관, 이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느꼈던 그 평온함을 이제는 일상의 회사 환경에서도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그 스마트워치 활용은 일종의 셀프 바이오 피드백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심박수 변화를 실시간으로 인식하면서 지금 조금 긴장되긴 하는데 심박수는 안정적이네? 라든지 예전보다는 훨씬 빨리 안정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감정에 확 휘둘리는 대신에 자기 상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운 겁니다. 또 기록에 보면 상담 선생님들이 내담자의 성격 유형, 애니어그램 같은 걸 접근하는 관찰도 나와요. 맞아요. 선생님들이
자신처럼 좀 내성적인 사람에게 맞는 방식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는 부분인데요. 이건 단순히 그냥 표준화된 기법만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사용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시사하죠. 본인 스스로 책으로 성격 분석 이해하려니까 너무 복잡했다고 언급한 점도 역시 전문가의 가이드가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찾는 데 중요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다각적인 노력 끝에 얻은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일상에서의 모습이었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질문을 받거나 주목받는 상황에서도 예전처럼 막 얼굴이 새빨개지거나 말이 엉켜서 상황 모면하려고 애쓰는 일, 그런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런 느낌을 분명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와, 정말 뿌듯했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전에는 발표 불안 때문에 정말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목표까지 생겨났습니다. 바로 오디션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와, 과거의 자신을 생각하면 정말 뭐랄까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변화죠. 정말 인상적인 자기 극복의 과정입니다. 극심한 불안에서 시작해서 뜻밖의 성공과 또 좌절을 맛보고 결국 문제의 본질을 딱 파악한 뒤에 전문가의 도움과 꾸준한 자기훈련, 이걸 통해서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꿈꾸게 되기까지 참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베트남 스토리는 한 개인이 극심한 발표 불안을 어떻게 마주하고 또 일시적인 성공과 좌절을 거쳐서 결국 구체적인 훈련, 그 받아들임 훈련과 객관적인 자기 관찰, 심박수 체크 같은 걸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값진 기록이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막연함 대신에 구체적인 방법과 꾸준한 실천이 중요하다는 걸 잘 보여주었죠.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발표 불안이나 무대 공포증이 단순히 타고난 성격이라든지 고칠 수 없는 약점,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불안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기법을 배우고 꾸준히 연습한다면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그 스마트워치 활용처럼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심리적 안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이건 정말 실용적인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도 나는 원래 이래서 안 돼 라고 오랫동안 생각해온 자신의 어떤 모습, 그런 게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어쩌면 그게 그냥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적절한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환경이나 마음가짐의 변화, 혹은 오늘 이야기처럼 구체적인 훈련과 자기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변화의 가능성, 그건 어디까지 열릴 수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네요.